자, 지금까지는 좀 그 네트워크 또는 인공신경망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기 위한 매크로한 관점을 한번 짚어보았다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그 직접적으로 마이크로한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그 오메가들 또는 뭐 바이어스 뭐를 한번 그 파라미터들을 실제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예를 들어서 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뭐 여러분들 뭐 퍼셉트론 아니면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로 이러한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해 있으면 직선으로 그으면 여기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대부분 그 라인으로 또는 직선으로 클래스를 세퍼레이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이 커널을 네트워크로 한번 해서, 지금 보면 예를 들어 여기가 x1, x2 이렇게 해서 인풋이 될 테고 아웃풋이 될 텐데, 여기에 히든으로 하나를 더 넣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히든 레이어가 이제 여기서 어떤 매핑을 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공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매핑을 통해서 공간을 휘었고, 여러분들이 뭐 제가 그 지금 예시를 드는 겁니다.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가능하게 얘가 학습이 된 거고, 지금 이렇게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고, 여기서 오메가는 이렇게 직선을 또 이 직선을 학습을 하면 되겠죠. 이 직선이 예,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쪽 찾아가면 이렇게 원래 스페이스에서 곡선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한번 시각화를 해보았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예시를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NN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다루었던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예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뭐 저희가 그냥 심플하게 했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이 이렇게 두 개로 구별되어 있는 데이터를 준비를 했고, 여기에다가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니까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바이어스 텀이 있고 개수가 있는 코에피션트가 그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해서 y가 돼서 플러스 1이 되고 0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잘 학습을 하면 오메가들을 찾으면 이제 이 직선들이 여기가 이 전체가 0이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었고, 이것을 그 저희가 방금 지금까지 배웠던 뉴럴 네트워크의 형태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시그모이드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y는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질 것이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오메가 0 플러스 x1 오메가 1 x2 오메가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시그모이드가 씌워지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여기는 사실 그 컨스턴트한 바이어스한 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릭이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x1, x2가 인풋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y가 저희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인풋과 아웃풋 또는 레이블이겠죠. 어떤 클래스에 속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오메가를 학습해서 찾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x, 이제 벡터가 들어가겠죠. 여기는 x1, x2가 들어갈 테고, 뉴럴넷에서 이렇게 구조는 그 스트럭처는 유저가 define 해야 됩니다. 이게 defined 되어 있는 스트럭처입니다. 스트럭처는 저희가 define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오메가들은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값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찾기 위해서 이터레이티브한 방법을 활용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이미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forward 컴퓨테이션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y 해시라고 하겠습니다. 그것과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y 값 차이를 비교해서 로스 또는 코스트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옵티마이제이션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음 방향의 이 오메가들을, 이 오메가는 바이어스가 같이 포함되었다고 치면 이 오메가들을 어느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좀 더 나은 네트워크를 업데이트를 할 테고, 계속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뉴럴 네트워크의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이 어떤 그 컨벤션이 있습니다. 컨벤션이. 그래서 여기는 퍼셉트론이고 오메가 낫을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B로 표현을 하고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B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구조로 왔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죠. 그냥 이 것만 바뀐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바이어스를 그 네트워크에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서 바이어스의 개수는 다음 레이어, 그러니까 이 레이어의 뉴런의 개수와 같기 때문에 그러겠죠. 만약에 여기에 뉴런이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갈 거고 B1, B2가 될 거라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바이어스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힌트는 이 레이어가 아니라 그 다음 레이어의 뉴런의 개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어에서도 표현을 할 때 인풋 데이터가 2개, 아웃풋 데이터가 하나. 그렇게 해서 이 구조가 저희가 디자인을 하게 될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학습을 하면 오메가 1, 오메가 2, 그리고 사실은 B도 있는 거죠. 예. 그 B는 이제 파라미터로 되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직선을 찾으면 이렇게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지금까지는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같고, 그 구조가 뉴럴 네트워크에서 컨벤션하게 바이어스는 그 전체 스트럭처에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그 바이어스가 제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이어스는 있는데 그 바이어스 사이즈는 여기의 개수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림에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스트럭처의 그 크기를 디파인 할 때도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웃풋이 저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경우에도 y 하나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y 값이 0에서 1을 가질 테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0이면 C1, 1에 가까우면 C1에 들어갈, 예. 근데 우리가 그 원핫 인코딩을 자주 많이 활용한다고 했으니, 그래서 이것이 컨벤셔널 프랙티스고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일 때도 01, 10 이렇게 원핫 인코딩을 하는 것이 이게 정답이라는 게 동일한데 이게 컨벤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원핫 인코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가 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최종 뉴럴 네트워크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엄밀하게는 여기에 1이 있고 바이어스가 두 개가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 그 다음 요거에 의해서 이 직선이 하나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직선이 두 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직선이 두 개입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이것을 어떻게 왜 두 개는 여기에 속할 경우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과 같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여기에 속하면 여기에 속하지 않겠죠. 그래서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선 리던던트하게 보이지만 저희가 원핫 인코딩을 해서 소프트맥스를 쓰고, 그래서 결국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클래스 종류만큼의 뉴런을 가지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practice라는 것을 이제 컨벤셔널하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x1, x2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뉴런이 두 개겠죠. 그리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0, 1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뉴런이 두 개가 될 테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모두 fully connected 된 네트워크를 표현을 구조를 짜고, 여기에 해당하는 오메가 b도 있는 거지만 저희 포함을 시켰습니다. 오메가 b를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직선이 두 개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선형으로 분리가 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살펴보았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비헤이비어를 잘 이해하기 위한 예제, 그래서 non-linearly distributed 데이터를 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뭐 이렇게 제가 해서 데이터를 임의로 제너레이트를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직선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직선이 여러 개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커널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이걸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네트워크를 볼 때, 그래서 첫 번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히든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히든 레이어가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구조가 되는데, 여기는 다시 제가 바이어스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G 스페이스로 옮기고, G 스페이스에서의 이제 여기서는 클래시파이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하게 바이어스 유닛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조가 최종적인 구조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텐서플로우로 구현을 할 때는 인풋 두 개, 아웃풋 두 개, 히든 레이어 두 개 라고 하시면, 여기서 히든 레이어를 두 개로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붙여도 되지만, 제가 한 것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2차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걸 보고 싶은 거죠. 과연 이것이 어떻게 여기의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왜냐하면 여기서는 직선을 저희가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 직선들이 X 스페이스와 G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네트워크를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G 스페이스를. 자, 여기는 시그마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각 G1과 G2가 모든 값이 0과 1 사이와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왜냐하면 시그모이드가 있었으니까.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는 non-linear하게 디스트리뷰션 되었는데, 여기서 어떤 매핑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면, 여기 이쪽은 linear classifier가 두 개 있는 겁니다. 맞죠? 왜냐하면 여기서 원한 인코딩을 했으니까. 그래서 원한 인코딩을 했기 때문에 직선이 두 개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것은 원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원한을 했기 때문에 두 개가 거의 유사하게 학습이 된 거고, 여기까지 왔을 때 보시면 거의 리니얼리 세퍼러블하게 매핑이 커널을 잘 학습된 커널을 통해서 매핑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 예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됐죠? 여기는 non-linear distribution 되어 있는데, 커널을 통해서 G 스페이스를 보면 linearly separable하게 되었고, 거기에 맞게 클래시파이어들을 여기서 찾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를 한번 보죠. 여기는 어떻게 되었나 살펴보겠습니다. X 스페이스를 보면 이제 여기죠. 여기는 원래 데이터입니다. 오리지널 데이터. 그리고 G 스페이스로 가는데, 여기에는 보시면 직선 이렇게 한 개,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두 개. 당연히 여기 바이어스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직선이 나왔는데 첫 번째 직선 그렇게 해서 나온 이 두 개의 직선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좀 느낌이 거의 저희가 생각하는 직관과 마찬가지로 동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세프로브 거의 두 개로 이것들을 잘 당연히 뭐 이렇게 틀리는 것들은 좀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이거는 최적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뭐냐 지원으로 갈 때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이 직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데이터 간의 거리 h를 계산하겠죠? h를 지금 여기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직선이 이거라고 했을 때 이 거리마다 다 거리가 있을 텐데 거리가 있고 이 거리에 시그마의 h를 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이게 뭐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이쪽이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은 이제 1에 가깝고 여기는 0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여기 값이 0과 1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직선은 여기 두 번째 직선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 방향을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계산이 돼서 이 거리가 수직하게 그 거리의 값이 0에서 1 사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G1, G2 스페이스에서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게 분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예시로 그 마이크로 그 아주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엄밀하게 동작하는지 뉴런의 개수와 웨이트와의 어떤 이런 물리적인 계약적 의미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서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네트워크의 레이어의 개수라든지 뉴런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다른 또 데이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기존의 레이어에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그것은 여기서 직선 두 개라는 거죠. 두 개로는 이 구조를 어떻게 분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히든 레이어에서의 뉴런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4개로 다시 여기서 역시나 바이어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4개를 포함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이즈가 2개, 2개에서 4개가 추가되었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직선이 4개입니다. 4개.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제 프리딕트를 하기를 이렇게 되면 뭐 얼추 이렇게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학습을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지금 여기에 있는 원래 X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지금 플롯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멀티플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드를 봤더니 저희가 좀 예상과 좀 다르게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봐도 어느 정도 메이크 센스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별이 뭐 여기는 좀 틀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 저희가 생각할 땐 이렇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것도 뭐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학습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여기에 있는 오메가들을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학습한 것을 그 결과를 저희가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내용을 보는 것이고 보면은 이 오메가들 학습한 것들 또는 뭐 피처를 뽑아내기 피처 러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같을 수도 있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다르지만 역시나 이것도 동작할 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저희가 좀 관심이 있는 것이 딥러닝이라는 것 또는 ANN이라는 구조에서는 피처까지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같은 피처를 찾으면 우리가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제대로 그리고 또 만약 다른 것을 준다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의 어떤 힌트를 줄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다른 예제를 가지고 이 예제를 가지고 왔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가 코드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학습을 하면 학습할 때마다 이 결과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